네, 12월 16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12월 15일 화요일 2명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오늘 16일 오늘 현재 2명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831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으로는 중등증이 3명이고요. 경증 116명으로 합계 109명 입원했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어제 저희들이 또 2212건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검사 수는 26만 6,453건입니다. 양성 831명, 진행 중 1,80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12월 14일 5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었습니다. 12월 15일 어제 23명 입국해서 현재는 아까지는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699병상 중 광주 환자는 87명, 타시도 환자 168명으로 잔여 병상은 444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나주 한정 KPS는 총 가용 병상 84병상 중 광주 환자 19, 타시도 환자 13명으로 현재 잔여 병상은 52병상입니다.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2명 발생한 확진자는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돼서 2명이 828번과 829번이 확진됐고요. 오늘 현재 발생한 2명은 기존 확진자 동선과 관련이 없는 2명입니다. 그래서 830번과 831번은 지금 심층 역학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형별로 보면 전북 480, 광주 779번과 관련해서 11명 누적 확진되었고 광주 780번과 관련해서 5명 누적 확진자 있습니다. 광주 788번과 관련해서는 6명, 그다음에 광주 810번 관련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418번이죠. 광주 802번입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7명 누적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그리고 어제 김제시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요양원, 요양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중심으로 지금 전국 확산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같은 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간주를 하고 4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 및 이용자를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양병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4주 간격으로 현재 2번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검사를 했는데요. 153개소 16,646명을 4주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해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시설, 종신요양, 재활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또 역시 4주간으로 4주 간격으로 2번 실시를 했는데 392개소가 1,199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고 40개소에 대해서 952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정부 중대본 차원에서도 요양시설과 이런 그 정신시설 같은 경우 고위험 시설이고 또 한 번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산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더 자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그동안에 이 요양시설과 병원에 있는 그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아직까지는 음성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그 간병인의 확진자가 있었던 시립요양병원도 마지막 해지정 검사까지 해서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그 고위험 시설에 종사하셨던 우리 종사자분들과 또 거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많은 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양시설 근무자들 같은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 또 밖에 다른 지역을 다녀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방역수칙 준수하고 또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하면 바로 업무 배제하는 거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신다는 전제하에 또 저희들이 2주 간격으로 지난번에는 주로 종사자만 중심으로 했던 병원들에서도 이제는 입원자까지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 준수에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입니다. 포도원 교회 교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G3 센터는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한 방역당국의 판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교인 전수검사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G3 센터는 저희 이제 그 종교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찰 측의 의견, 그리고 또 위쪽 문화관광체육부에다가도 의견을 질문한 결과 포도원 교회하고는 달리 이제 청소년의 어떤 선교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관리하는 별개의 시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G3 센터 한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교회의 직접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 측면에서는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G3 센터에서 그 설교가 있었을 때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일단 마스크를 쓰지 않으셨고, 또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긴 했지만 도시락이나 어떤 음식물을 싸가지고 온 거를 식사는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식사를 하는 동안 쉬는 시간 동안 이동하는 정황,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자 뒷면에 그 온풍기가 있어가지고 그 온풍기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환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서 주로 그날 설교하는 과정에서 확산되었을 거라는 것이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중에 그때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주말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또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서 증상이 안 좋고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접촉자라는 것 때문에 그날 참석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주말 예배를 참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참석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전 수요 예배는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 검사 차원에서 수요 예배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폐쇄 문제라던가 아니면 주말 예배 참석했던 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혹은 완화의 기준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있어서는 확진자의 숫자, 그 다음에 그 발생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전국의 단계에 조정을 합니다. 전국적인 단계를 조정할 때에도 중대본에서 각 지역의 현황, 또 그 다음에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 우리 또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어려울 때 지난번 같은 경우 수도권을 2.5단계로 두고 전 지역을 2단계로 둔다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대책본부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단서를 뒀습니다. 2단계를 올리되 지역의 발생 양상이라든지 그 정황들, 발생 추이들을 보아서 지역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좀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2단계에서 약간 각 시설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이런 조정하는 것들은 지자체에 자율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제 추가 모두들 3단계 격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3단계 격상하는 문제 또한 중대본 차원에서 수도권으로 할 것인지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부분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그것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또 단계를 달리하거나 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를 지자체에
자율 선택으로 둘 것인지까지도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각 지자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훨씬 더 자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대책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발생 양상까지 함께 포함해서 단계 격상을 하고 또 단계를 조정했는데요. 지금 중대본에서는 점차적으로 발생 양상이나 이런 규모도 커지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 격상 조정하는 문제가 각 지자체별로 개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국 차원에서 좀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발생 양상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것인 것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번 주 중에 전체 발생 양상에 따라서 중대본의 단계 조정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 역시 중대본의 결정과 우리 시의 발생 숫자, 추이 이런 걸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